나 자신을 지키며 지혜롭게 나이 드는 법, 오늘의 방송 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지키면서 지혜롭게 나이 들 것이냐, 어찌 보면 하나의 목표요 영원한 숙제일 수도 있죠. 가급적이면 나이 들어갈수록 지혜롭고 풍요롭고 그리고 아름답고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말처럼 쉽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 방송 주제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날 이어령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지성,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분인 이어령 선생님이 작고하셨죠. 그날은 바로 저의 생일날이기도 했습니다. 2월 26일. 그래서 홍천에 가족 여행을 갔다가 그분의 부음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삼가 그분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데 이어령 선생님이라면은 젊은 날에, 제가 그분 책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의 감성에 많은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분의 에세이를 통해서도 배웠고, 그리고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통해서는 새롭게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고, 하여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 전부터 암투병 하시면서 항암치료를 거부하시고 약을 드시지 않으시면서 필요한 경우에 링거를 맞는 정도로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셨죠. 그런데 조선 비즈의 김지수 문화기자가 아마 그 이어령 선생님의 그 인터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제가 이어령 선생님을 이제 검색해서 보니까 그 인터뷰 기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책 몇 권을 읽은 것 이상의 큰 감동과 그리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어느 날 김지수 기자를 오라고 해서 또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모르긴 해도 그 인터뷰의 내용이 전부 다 이게 잘 엮여져서 나중에 이어령 선생님의 일대기랄까, 하여간 마지막 죽음까지 다다르는 그 과정이 책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하신 말씀이 참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고마워요. 이런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남겼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말이죠, 김지수 기자님의 그 여러 가지 내용, 이어령 선생님 관련된 기사를 전부 한번 이렇게 찾아가지고 읽어보세요. 정말 감동스럽고 그리고 많은 영감과 느낌을 줍니다. 특히 제가 눈물이 글썽이었던 장면이 있는데, 어느 날 밤 노크를 똑똑하면서 그 외로움에 지쳐있는 이어령 선생님을 누가 찾아왔어요. 누구였느냐? 바로 잘 아시는 장사익 선생님입니다. 이 장사익 씨는 또 공교롭게 저하고 동갑내기입니다. 1949년생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어령 선생님의 손을 잡고 그 유명한 노래,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은 무엇이냐, 그거 잘 아시죠? 그거하고 찔레꽃 등 이런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 장면이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그 사진만 봐도 가슴이 참 뭉클합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표현대로 하면은 1인 콘서트를 열어줬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어령 선생님이 품격 있게 지혜롭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여기서 제가 다시 곱씹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기사를 보다가 문득 제 서가에 꽂혀있는 책 한 권을 찾아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 아직 오지 않은 날들, 즉 미래지요. 미래를 위해서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품격 있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프랑스의 대문호인 파스칼 브리크네르, 이 발음이 좀 어렵죠? 이분이 쓴 책인데, 이 책 한 권에 같은, 뭐랄까요,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 일일이 다 소개는 못하고요. 원래 책 읽을 때도 듬성듬성 읽습니다. 이것도 듬성듬성 읽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재미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 두꺼운 책을 어떻게 다 읽느냐. 나도 듬성듬성 읽는데 가장 독한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을 서문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일일이 다 읽고 몇 월 며칠 날 전부 책을 다 읽었다 하고 쓰는 사람이 제일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책에 있는 이어령 선생님의 그 뜻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구절을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늦게까지 하라. 어떠한 호기심도 포기하지 말고 불가능에 도전하라.
생의 마지막 날까지 사랑하고 일하고 여행하고 세상과 타인들에게 마음을 열어둬라. 흔들림 없이 자기 힘을 시험하라. 참 좋은 문구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늦게까지 하라는 겁니다. 일찍 포기하지 말고 일찍 일손을 놓지 말고.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 강의할 때는 한쪽에서는 도전하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데 알아서 하세요. 각자 자기의 주체적인 삶을 사세요 했는데 이분은 전자의 경우에 해당되죠. 늦게까지 일을 하고 호기심을 포기하지 말고 불가능에 도전하라. 생의 마지막 날까지 사랑하고 일하고 여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놔라. 흔들림 없이 자기의 힘을 시험하라. 이게 바로 지혜롭게 나이 드는 하나의 관건이다.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그러면서도 이분은 또 뭐라 하냐면은 한계라는 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희망하는 것을 계속 전진해 나가되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되 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무모한 도전은 지혜롭게 또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여행을 속히 마치지 마시오. 우리 인생을 여행으로 본 겁니다. 여행을 속히 마치지 마시오. 여행은 오래 지속될수록 좋고 오랫동안 여행을 할수록 좋고 그대는 늙은 뒤에 비로소 그대의 섬에 도착하는 것이 낫소. 늙은 뒤에 나이 들은 다음에 당신이 추구하던 그 자기 세상 목표했던 그 섬에 도달하는 게 낫소. 길 위에서 그대는 이미 풍요로워졌으니. 이거 참 멋있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그 마지막까지 자기 목표를 향해서 그 섬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이 들어서 섬에 도달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얘기는 뭐냐? 그 섬에 도달하는 그 과정, 길 위에서 이미 풍요로워졌다는 것이죠. 인생은 목표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과정이라는 말을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 책 아주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이 들어가면서 50대 이후의 사람들이 꼭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어령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을 검색하다가 이 책하고도 이게 매치가 되는구나 해서 책 소개 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어령 선생님의 글씨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한번 챙겨서 읽어보세요. 가슴 뭉클하고 수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동영상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